혹시 지금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해 괴로워하고 있나요? 과거에 들었던 말이나 당했던 일들이 시간이 흘러도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는 상태일 수도 있죠. 주변에서 용서하는 게 좋다고 말해도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느껴질 거예요. 용서하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걸까? 원망을 놓지 않으면 행복해질 수 없는 걸까? 사실 불교에서는 억지로 용서할 필요는 없다고 가르칩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를 용서하는 게 아니라 놓아버리는 것이에요. 진정으로 마음을 가볍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그 해답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존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장 상사일 수도 있고, 가족이나 친구일 수도 있죠. 혹은 과거에 나를 상처 준 어떤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그 기억이 마음 깊숙이 남아 나를 괴롭힐 때가 있어요. 왜 저 사람은 그렇게 심한 말을 했을까? 왜 나는 그런 대접을 받아야 했을까? 그리고 이런 말을 들을 때도 있죠.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거야? 그냥 용서하는 게 너를 위해 좋아. 하지만 그렇게 쉽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용서하지 못하는 내 마음이 좁은 걸까? 언제까지나 분노를 품고 있는 내가 미성숙한 걸까? 그렇게 스스로를 탓하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하지만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억지로 용서할 필요는 없다고. 단지 집착을 놓아버리면 된다고. 용서할 수 없다고 해서 당신이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분노와 원망에 계속 사로잡혀 있으면 결국 고통받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됩니다. 불교에서는 분노나 원망을 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독은 상대가 아니라 내 마음을 씩-어버리는 것이죠. 분노란 뜨거운 물이 담긴 그릇을 들고 있는 것과 같아요. 상대에게 던지려 해도 들고 있는 내가 먼저 데이게 되죠. 그렇다면 이 독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놓아버림의 지혜입니다. 오늘은 한 남자의 이야기를 통해 그 지혜를 배워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당신의 마음에도 조금이나마 빛이 들어오고 짐이 가벼워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유지로는 40살 무렵의 회사원이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성실하고 노력하는 사람으로 알려졌지만 그의 표정은 어딘가 흐린 느낌이었어요. 항상 마음속에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는 듯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의 상사인 무라세 때문이었죠. 무라세는 부하 직원을 깔보며 거의 폭언에 가까운 말을 되풀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유지로는 수없이 무라세에게 불합리한 말을 들어왔습니다. 내 방식은 안 돼. 그런 생각으로는 승진 못해. 머리를 더 써. 쓸데없이 노력만 하는 놈일수록 헛고생만 하지. 그런 말을 일상적으로 들어야 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참았던 유지로였지만 점차 무라세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가서도, 휴일에도 어느 순간 문득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정말 형편없는 사람인가? 내 노력이 정말 헛된 걸까? 수없이 고민하고 상처 입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었죠. 언젠가 반드시 보란듯이 성공해서 무라세가 틀렸다는 걸 증명하겠어. 언젠가 저 사람이 후회할 만큼의 결과를 보여주고 말겠어. 하지만 그런 마음은 유지로의 마음을 가볍게 해주기는커녕 더욱 무겁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분노를 태울수록 마음은 지쳐가고 고통만 더 깊어졌기 때문이죠. 어느 날 유지로는 학창시절부터 친구였던 철야와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철야는 한층 온화하고 무언가 달관한 듯한 표정을 하고 있었어요. 요즘 기운 없어 보이는데 일 힘든 거야.
철야의 물음에 유지로는 잠시 망설이다가 무라세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원망이 끝없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다 듣고 나서 철야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너, 무라세에게 사로잡혀 있구나. 사로잡혀 있다. 유지로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넌 무라세를 싫어한다고 말하지만 너의 머릿속에는 늘 무라세의 말이 울려 퍼지고 있잖아. 분명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원망한다는 건 결국 상대에게 마음이 지배당하고 있다는 거야. 지배당하고 있다고. 왜냐하면 너는 매일 무라세를 떠올리고 있잖아. 과거 그가 했던 말을 수도 없이 되새기면서 마음이 흔들리고 있어. 그건 사실상 무라세에게 지배당하고 있는 거나 다름없어. 유지로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확실히 머릿속은 늘 무라세의 말로 가득 차 있었으니까요. 휴일에 쉬려고 해도 어느 순간 무라세 얼굴이 떠오르는 거예요. 회사를 그만둘까도 생각했지만 그 이유 역시 무라세였습니다. 결국 내 인생 상당 부분이 무라세라는 존재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셈이었죠. 그럼 네가 말하는 건 용서하라는 거야. 유지로는 반박했지만 철야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습니다. 아니, 용서할 필요 없어. 용서란 상대를 받아들이는 거야. 하지만 내게 필요한 건 그게 아니지. 네가 해야 할 일은 놓아버리는 거야. 놓아버린다고. 분노를 계속 품고 있어서 가장 힘든 사람은 누구야? 나, 겠지. 그래, 무라세는 내가 얼마나 원망하고 있는지 전혀 몰라. 내가 얼마나 괴로워하는지도 알지 못하고. 그런데 너는 매일 그 분노에 붙잡혀서 지쳐가고 있잖아. 유지로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하지? 이제 와서 무라세를 잊는다는 게 가능한 걸까? 철야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교에는 독을 놓아버린다는 가르침이 있어. 독이라니. 그래, 원망과 분노는 몸 안에 쌓이는 독과 같은 거야. 계속 품고 있으면 점점 마음이 침식당해. 그런데 그 독을 놓아버리면 자유로워지는 거야. 놓아버린다라. 그래, 억지로 용서할 필요는 없어. 하지만 무라세 말에 휘둘리는 건 이제 그만해야 돼. 상대 존재를 신경 쓰지 말고 내 인생을 살아야 한다고. 근데 그게 가능할까? 가능해. 내가 그 방법을 알려줄게. 유지로는 철야의 말을 들으면서 조금씩 자신의 마음이 달라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분노를 놓아버리는 게 곧 내 인생을 되찾는 길이라는 사실을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여기서부터 불교의 지혜를 활용한 놓아버림의 방법을 배워봅시다. 먼저, 마음속에서 상대와 거리를 두는 것부터 시작해야 해. 유지로는 인상을 쓰며 되물었습니다. 마음속에서 거리를 둔다니,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지? 철야는 잔을 내려놓고 부드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 내 마음은 무라세 말에 사로잡혀 있어. 즉, 내 마음속에 무라세가 큰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는 뜻이야. 하지만 무라세 본인은 그런 걸 전혀 신경 쓰지 않겠지. 유지로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맞아요. 무라세는 그저 새로운 부활을 찾아 또 비난하고 있을 뿐이니까요. 내가 어떻게 느끼든 무라세에게는 전혀 영향이 없었죠. 하지만 내 마음에는 늘 무라세 말이 붙어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마음속에서 몰아낼 수 있지? 철야는 차분히 얘기를 이어갔습니다. 먼저,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해야 해.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 그래, 네가 할 수 있는 건 무라세를 바꾸는 게 아니야. 내 자신의 마음가짐을 바꾸는 거지.
유지로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들었던 말 자체는 바꿀 수 없잖아.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내 선택이야. 계속 화를 품고 살 수도 있고, 이제 끝난 일이라고 의식적으로 놓아버릴 수도 있지. 그런 걸 그렇게 쉽게 놓을 수 있다면 애초에 고생 안 했지? 그렇지. 하지만 내가 지금까지 의식적으로 해본 적 있나? 아니. 그렇다면 시도해볼 만한 가치가 있잖아. 철야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무라세 말이 떠오를 때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봐. 이건 이미 지나간 일이야. 더 이상 영향받을 필요 없어. 이건 그저 기억일 뿐이야. 그런 말로 바뀐다고 생각해 본 적 없는데. 처음엔 쉽지 않을 거야. 하지만 반복하다 보면 서서히 마음의 변화가 생겨. 중요한 건 무라세 말을 지금의 너와 분리해서 바라보는 거지. 유지로는 조용히 잔을 기울이며 생각했습니다. 확실히 과거의 일을 지금도 내가 계속 끌고 다니는 건 나 자신일지도 모르겠네? 바로 그거야. 마음속에서 무라세와 심리적 벽을 만드는 거지. 무라세 말이 날아와도 그 벽에 부딪혀서 내 마음까지는 닿지 않도록 하는 거야. 유지로는 눈을 감고 무라세 말을 떠올려 봤어요. 이번에는 그걸 과거 사건으로 보고 조금 거리를 두고 바라보려 애써봤죠. 그러자 신기하게도 마음이 살짝 가벼워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거 계속해볼 만하네. 그렇지. 무라세가 바뀌길 바라지 말고 내 마음을 바꾸는 거야. 유지로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속에서 무라세와 거리를 두는 것. 그것이 분노를 놓아버리는 첫걸음이었죠. 이어서 철야는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건 놓아버리는 말을 쓰는 거야. 유지로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놓아버리는 말이라고. 철야는 고개를 끄덕였죠. 인간의 마음은 생각과 함께 움직여. 그러니까 무엇을 생각하고 어떤 말을 하는지가 곧 마음 상태를 결정해. 그건 뭐 대충 이해돼. 예를 들어, 왜 나만 이런 일을 겪어야 하지라고 계속 생각하면 마음은 더 괴로워지지. 반대로 이건 이미 끝난 일이야. 혹은 이건 나와 상관없어 라고 의식적으로 말을 바꾸면 조금씩 마음이 편안해져. 유지로는 팔짱을 꼈습니다. 그건 단순히 자기암시 같은 거 아니야. 철야는 웃었습니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지. 그런데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분노나 원망도 따지고 보면 일종의 자기암시야. 자기암시라고. 그래. 무라세 말이 전부 옳은 건 아닐 텐데 어디선가 그 말이 맞을 수도 있다고 믿어버리는 내 마음이 괴로움을 만드는 거야. 맞아. 그런 면이 있지. 그렇다면 놓아버리기 위한 새로운 암시를 의식적으로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야. 유지로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하면 좋지? 철야는 손가락을 접으며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해보는 거야. 이건 이미 끝난 일이야. 이 일은 내 인생 일부가 아니야. 무라세 말은 그냥 바람 소리야. 이제 난 자유야. 이렇게 간단한 거야. 이렇게 간단하다고. 그래. 하지만 이걸 매일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해. 말이 마음에 영향을 준다고 했잖아. 여러 번 반복하면 내가 그걸 진실로 받아들이게 돼. 유지로는 반신반의였습니다. 정말 그런 걸로 마음이 편해질까? 철야는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그럼 지금 여기서 한번 해볼래. 유지로는 조금 쑥스러워하면서도 철야가 말한 대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이미 끝난 일이야. 한 번 더 기건 이미 끝난 일이야. 좋아.
그걸 매일 해보는 거야. 유지로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엔 어색하겠지만 그 말이 점점 마음에 스며들면 분노가 옅어질 거야. 철야 말을 들으며 유지로는 조금 희망이 생기는 걸 느꼈습니다. 나도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지. 계속하다 보면 마음이 변하거든. 유지로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다시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이미 끝난 일이야. 그리고 철야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어. 그건 불교의 명상을 활용하는 거야. 유지로는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명상이라면 그냥 가만히 앉아서 눈 감는 거 아니야.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하지만 불교 명상은 단순히 앉아있는 게 아니라 마음속 소란을 가라앉히고 감정을 정돈하기 위한 방법이야. 유지로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나처럼 머릿속이 복잡한 사람도 명상이 될까? 철야는 웃었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일수록 효과가 좋아. 실제로 불교에서는 분노나 원망을 놓아버리기 위해 자비 명상이란 방법이 있거든. 자비 명상. 철야는 조용히 설명했죠. 방법은 간단해. 먼저 눈을 감고 깊이 호흡을 해.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야.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평온하기를. 내가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그걸 나한테 말한다고. 그래, 우선은 자기 자신부터 보듬는 게 중요해. 유지로는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중얼거려 봤습니다.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평온하기를. 내가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신기하게도 마음이 조금 차분해지는 걸 느꼈어요. 뭔가 기분이 살짝 가벼워진 듯해. 철야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지. 이걸 매일 반복하면 분노나 불안감이 서서히 줄어들어. 유지로는 천천히 숨을 내쉬며 수긍했습니다. 그렇구나. 그런데 이건 자기 자신만을 위한 명상이네. 철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다음 단계가 있어. 다음 단계. 그래. 이번엔 물아새에 대해서도 똑같이 중얼거리는 거야. 유지로는 깜짝 놀라 몸을 기울였습니다. 물아새한테. 아니, 그건 물이지. 보통 그렇게 생각하지. 하지만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야. 무슨 뜻이야? 내 마음속에 있는 분노를 놓아버리려면 물아새라는 존재가 점점 옅어지도록 해야 해. 그러려면 이렇게 중얼거려봐. 물아새도 행복하기를. 물아새도 평온하기를. 물아새도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유지로는 고웃했습니다. 에이, 그건 안 될 것 같은데. 처음엔 그래. 하지만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자연스레 분노가 옅어져. 유지로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번 시도는 해볼 수 있지. 철야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자비 명상은 내가 편해지기 위한 거야. 물아새를 용서하려는 게 아니라 내가 자유로워지려는 거라고. 유지로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물아새도 행복하기를. 물아새도 평온하기를. 물아새도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처음에는 엄청 어색했어요. 하지만 몇 번을 되뇌는 동안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벼워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뭔가 정말 조금 편해진 느낌이야. 철야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게 놓아버리기의 시작이야. 그 후 유지로는 자비 명상을 이어가면서 마음이 조금씩 편안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분노와 원망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철야가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너, 무라세만 바라보느라 정말 중요한 인간관계를 놓치고 있는 거 아니야? 유지로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중요한 인간관계. 그래. 예를 들어 회사 동료 중에 마음 잘 맞는 사람이 있을 텐데 요즘 제대로 이야기 나눴나? 유지로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분명 같은 부서에 친하게 지낼 만한 동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무라세 생각에 사로잡혀 최근에는 누구와도 제대로 대화를 안 했던 거죠. 그러고 보니 진짜 거의 얘기 안 했네? 그렇지. 인간관계는 결국 어디에 시선을 두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무슨 뜻이야? 철야는 잔을 내려놓고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불교에서는 악연을 끊으면 좋은 인연이 들어온다고 봐. 악연을 끊으면 좋은 인연이 들어온다고. 그래. 너는 지금까지 무라세에게 사로잡혀 있었잖아. 그런데 그 시간과 에너지를 조금 더 건설적인 인간관계에 쓸 수 있다면 어떨까? 그게 쉽게 될까? 처음에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돼. 예를 들어, 늘 혼자 밥 먹었다면 동료 한 명 불러서 같이 먹어본다든지. 유지로는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맞아. 요즘 맨날 혼자 밥 먹었지. 그럼 내일부터라도 누군가와 같이 먹어봐. 그래. 한번 해볼게. 다음 날, 유지로는 용기를 내어 동료 야마다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야마다, 오늘 점심 같이 먹을래? 야마다가 조금 놀란 듯했지만 곧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죠. 좋아. 가끔 이렇게 같이 먹는 것도 괜찮지. 그리고 점심을 먹으면서 오랜만에 유쾌한 수다와 회사 얘기를 나눴어요. 그건 오래 잊고 있던 즐거움이었습니다. 퇴근길에 유지로는 생각했죠. 나는 무라세만 의식하다가 정말 소중한 인간관계를 소홀히 했던 거 아니었나. 철야 말이 떠올랐습니다. 어디에 시선을 두느냐에 따라 인간관계가 크게 달라진다. 유지로는 깊게 호흡을 내쉬었습니다. 앞으로는 좋은 인연에 주목해야겠다. 그렇게 결심한 순간 그의 마음은 한결 더 가벼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철야가 말했죠. 너 요즘 전에 비해 훨씬 편해진 것 같다. 그렇지. 그래도 아직 어딘가 찜찜해. 그럼 이제 다음 단계야. 다음 단계라니. 그건 감사하는 시선을 갖는 거야. 유지로는 조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감사라면 무라세에게 감사하라고 하는 거야. 꼭 무라세가 아니어도 좋아. 하지만 내가 지금 여기 있기까지는 모든 경험이 쌓여서 만들어진 거잖아. 유지로는 가만히 들었습니다. 불교에는 지족이라는 개념이 있어. 지금 있는 것에 감사한다는 뜻이지. 근데 난 무라세 때문에 그렇게 괴로웠는데. 그래서 그 경험으로부터 뭘 배웠는지 생각해보라는 말이야. 철야는 이어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무라세 덕분에 내 인내심이 길러졌을 수도 있지. 그 경험이 있었기에 지금 이렇게 놓아버리는 방법을 배운 걸지도 모르잖아. 유지로는 잠시 고민했어요. 글쎄,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네? 그렇지. 굳이 무라세를 좋아할 필요는 없어. 하지만 그 경험이 지금의 너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마음가짐이 조금 달라지지 않겠어. 유지로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구나. 나는 무라세 일로 힘들었지만 그 덕분에 이렇게 새 길을 찾을 수 있게 되었을지도 모르지. 바로 그거야. 불교에서는 고통조차 인생의 양분이 된다고 봐. 그러니 이제는 과거의 경험을 그저 고통으로만 간직할 필요가 없는 거야. 유지로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렇구나.
감사라는 게 그런 의미였어. 철야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오늘부터 잠들기 전에 오늘 있었던 감사할 만한 일을 3가지씩 떠올려봐.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좋아. 그 습관을 들이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긍정적으로 변할 거야. 그날부터 유지로는 감사 습관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지만 점차 마음이 가벼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더 이상 물아새에게 사로잡힐 필요도 없게 되었죠.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유지로는 오랫동안 물아새 말에 시달려 왔습니다. 아무리 애써도 물아새가 했던 부정적인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고 분노와 원망을 놓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철야의 조언을 받아들여 불교의 지혜를 활용하자 조금씩 마음이 편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마음속에서 상대와 거리를 두는 연습을 했습니다. 과거 말을 되짚게 되는 건 내가 의식을 거기에 매달고 있기 때문임을 깨달은 뒤 이건 이미 지나간 일이야 라고 의식적으로 선을 그어봄으로써 마음을 서서히 풀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놓아버리는 말을 사용해 스스로의 생각을 바꿔 나갔습니다. 이미 끝난 일이야. 이건 내 인생 일부가 아니야 라고 말함으로써 계속 분노를 간직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조금씩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그리고 불교 명상을 통해 마음속 소란을 가라앉혔죠. 처음엔 어색했지만 나를 위한 자비 명상을 거듭할수록 머릿속에서 물아새가 차지하는 부분이 서서히 줄어들었습니다. 더불어 새로운 인연에 눈을 돌림으로써 시선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유지로는 물아새만 의식하다가 정작 소중한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를 방치했다는 걸 깨달았죠. 그 후 동료들과 더 대화하고 좋은 인연에 집중하자 세상이 전보다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하는 시선을 가짐으로써 과거 경험에게도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수 있었습니다. 물아새의 말 때문에 성장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자 더 이상 분노와 원망을 끌어안고 살 필요가 없다고 진심으로 느끼게 되었죠. 그제야 유지로는 과거의 속박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당신에게도 혹시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도 과거의 말이나 행동이 마음속에 남아 분노와 원망을 놓지 못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불교의 가르침은 이렇게 전합니다. 억지로 용서할 필요는 없다고. 그저 놓아버리면 된다고. 상대에게 계속 사로잡혀 있으면 결국 고통받는 건 나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속에서 거리를 두고 놓아버리는 말을 활용하며 명상을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새로운 좋은 인연에 눈을 돌리고 감사 습관을 지켜나간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훨씬 더 평온하고 자유롭게 바뀔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해주는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도록 해요.